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는 행복으로 살고 있어요. 20대 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고 키워보니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들을 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라는 인간은 눈꽃만큼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꼭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없을 때 이혼했어야지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엄마가 되어보니까 아이가 곧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어요. 아이 덕분에 저는 이혼하고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필요 없다던 전 시댁과 전 남편이 뻔뻔하게도 얼마 전 제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이에게서 할머니랑 아빠를 뺏었다고 주장했죠. 나중에 아이가 자라고 그 인간이 늙어서 병들면 혹시나 아빠라고 찾아올까봐 벌써부터 겁도 나네요. 절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과연 정말 전 남편 말대로 제가 잘못한 건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결혼 전에 남편은 말보다 행동하는 남자였어요. 젊은 시절 남자친구들처럼 허황된 사탕발림을 하는 것보다 어른스러웠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저를 챙겨줬던 사람이었죠. 물론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남편은 연애 시절에만 잘해주던 그저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저에게만 쏠려 있었죠. 자기 먹는 것보다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했고 언제나 제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집이 없는 편인데 비실거린다면서 복날에는 꼭 삼계탕집까지 저를 끌고 갔고요. 초복, 중복, 말복 빠짐없이 저희 엄마보다 남편은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엄마뿐이었거든요. 엄마는 남편이 연애 때 제게 잘하는 모습 보고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몸보신해야 한다며 삼계탕은 꼭 먹이면서 말은 이상하게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남기면 그렇게 먹어서 어디 나중에 애는 잘 낳겠냐고 타박도 했죠. 퉁명스러운 말투이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투박한 그 사랑 표현이 연애 때는 뭐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아빠가 안 계셔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 마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식 올리고부터는 저를 완전히 찬밥 신세 취급하더군요. 연애 때와 달리 복날이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과 시부가 먹을 삼계탕 열심히 끓였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챙김 받았으니까 이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저도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앉아서 먹어보란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는 자기들끼리 개걸스럽게 삼계탕을 해치웠어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이 처음에는 보기 좋았죠. 하지만 제가 앉기도 전에 제 목까지 4마리를 다 먹는 바람에 결국 저는 죽만 먹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부모님 줄 양이 한참 모자라다고 자기 몫이 아닌 제 몫까지 전부 나눠줬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저보다 시댁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저는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결혼 초반에는 무심한 남편 때문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삼계탕을 각자 뚝배기에 나눠 끓여 나가면 제 뚝배기에 손댈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남들처럼 달콤한 신혼을 보낸 기억도 별로 없네요. 신혼 초반에는 저도 새댁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남편에게 이끌려서 시댁에 자주 갔어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신혼의 시간을 시부모에게 할애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아들 임신하고 독박 육아하느라 바빴어요. 어쩌다 제가 남편에게 서운한 티라도 내면
남편은 결혼하면 다 이런 거라고 말했고, 저는 육아에 지쳐서 반박하지 않고 수긍해버렸죠. 그렇게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잘하게 서운한 것들이 얼마나 쌓여갔는지 몰라요. 건조한 결혼 생활에 무뎌질 즈음 도를 지나치는 남편과 시부모 보면서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는 걸요. 그럼 제가 가장 상처받았던 일들을 한번 꺼내볼게요. 시모의 생일날은 보통 제가 집에서 잔치상을 마련했어요. 시모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리곤 했는데 먹으면서도 불만이 너무 많은 시모였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 때부터 시모는 제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것 같네요. 넌 잡채간을 본 거야, 만 거야? 아주 밍숭맹숭. 아, 어머님, 저 간장 넣는 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어쩐지 참기름 맛밖에 안 나더라. 너는 말이야, 음식 만들면서 아주 대충대충 너무 정성이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음식 여러 가지 해본 건 처음이라서요. 으이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해실해실 웃으면 다지? 시모는 조금만 제가 실수하는 모습 보이면 건수 잡은 사람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어른 말씀이라 끝까지 들었는데 저도 겪다 보니 점점 요령이 생겼죠. 시모 잔소리가 시작되면 말을 돌리며 자리를 슬쩍 뜨곤 했어요. 그땐 정말 뭘 몰라서 남편이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제게 한마디 해주면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모가 구박해도 별 타격이 없었죠. 하지만 타박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다 보니 저도 불만이 쌓여갔어요.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니 저는 어쩌면 많이 우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어머님 생일은 외식하는 게 어때? 갑자기 무슨 외식? 엄마 생일은 언제나 당신이 음식했잖아. 그래, 알긴 알아. 결혼하고 쭉 어머님 생일 내가 챙겨드렸잖아. 내가 하는 음식 그리 맛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외식하자. 뭐야, 생색내는 거야 지금? 생색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은 외식 안 하고 싶으시대? 아빠 생일에 외식했으니까 엄마 생일에는 집에서 상 차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매번 그래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좀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번에는 외식하는 건 어떻냐고 말이야. 어머님은 항상 먹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해주셔. 입맛에 안 맞는데 매년 내가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결혼 전에는 어머님 생신 누가 챙겼어? 결혼 전에? 남자들만 있는데 엄마 생일 챙길 게 따로 있나? 딸 없는 집은 그런 거 안 해. 그냥 밖에서 외식이나 했지. 남편 말 들으니 조금 괘씸하더군요. 평생 생일 안 챙기다가 며느리 들였다고 그동안 엄청 부려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술 한번 부려봤어요. 몰라. 난 이번에는 진짜 어머님 생일상 못 차리겠어. 뭐? 갑자기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서운해할 건 생각 안 해? 나도 서운해. 여보, 생일이라는 건 서로 축하 인사 주고받고 다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야 하는 날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내 생일은 아니라지만 항상 어머님 생일 때마다 나 혼자만 음식하랴 설거지하랴 동분서주하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는 건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음식은 어떻고 저 음식은 어떻고 어머님은 항상 혼내기만 하셨어. 그러니까 올해는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아니 그리고 입맛에 안 맞는데 왜 굳이 내가 차리는 생일상을 고집해? 입맛에 좀 안 맞더라도 생일상 받으면서 분위기 내는 거지. 넌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꼭 그렇게 말하고 싶냐? 아빠 생일까지 챙기면 몰라. 엄마 생일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일 때 뭐 했는데? 내가 치사해서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생일 때는 현금 드리는 거 말고 한 게 없잖아. 아이씨, 그래 해. 외식으로 해.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같아? 며느리랑 사이가 같냐고.
남편은 자기가 불리할 때면 그렇게 꼭 큰 소리 쳤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가부장적인 면모를 한껏 드러냈죠. 그럼 뭐 식당은 내가 알아볼까? 됐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비록 남편이 제 서운함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항상 칭찬은 못 받고 욕만 먹는 시모의 생일상을 더 이상 안 차려도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신경 끄라는 말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 생일이 다가왔고 남편은 정말 비싼 고급 한우집을 예약했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제게는 툴툴거렸지만 시모에겐 제가 더 이상 욕먹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차린 생일상 대신 남편이 비싸고 맛있는 소고기를 쏘는 거구나 싶었죠. 그땐 바보같이 왜 남편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려고 무진장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그런 식당을 가본 적이 손에 꼽혔어서 저는 괜히 설렜어요. 시부모와 점심 약속을 했었기에 당연히 유치원에 있는 아들을 일찍 데리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싫다고 정색을 하더군요. 시모 생일 기념자리니까 당연히 손주가 있는 게 맞잖아요. 훈이 지금 딱 데리러 가면 되겠다. 훈이는 왜? 왜긴 왜야. 할머니 생일이잖아. 설마 데리고 갈 생각 아니었어? 굳이?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하나뿐인 손주 있으면 더 좋잖아. 아,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우리 엄마는 아들인 나만 있으면 돼.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들 소고기를 먹을 기회라고 데리러 가자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할까봐 데리고 가자는 거잖아요. 남편이 너무 정색하니 민망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유치원까지 데리러 가는 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식당에서 아이가 밥 투정 부릴까봐 그러는 건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었죠. 그냥 저녁에 아이 맛있는 밥 해줘야지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식당 가서 남편이 제게 이렇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는 맛만 보자. 아무래도 여기 가격이 좀 있잖아. 4명 다 먹으면 감당 못해. 그래.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부부 수입이 모자라서 막 허덕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가 워낙 비싼 식당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이 짧아서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지 싶었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날은 시모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킨 화려한 부위별 소고기가 나오고 직원이 굽고 있는데 시모는 또 잊지 않고 제게 잔소리하더군요. 만나서 꼭 저를 한 번은 혼내야 성이 차는지 언제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아들, 넌 어쩜 결혼 후에 더 수척해 보인다. 예, 너 우리 아들 밥 잘 안 해 먹이니? 결혼하고 얼굴 멀쩡한 꼴을 못 봤다. 가장의 얼굴이 이렇게 푸석해도 되겠니? 아니요. 남편 삼시세끼 너무 잘해 먹이고 있는걸요? 요즘 야근하느라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이긴 하는데 저 사람 살은 결혼 전보다 더 쪘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시모 눈에는 언제나 자기 아들만 가장으로 보였나 봐요. 자기 아들 몸집에 반도 안 되는 며느리는 하나도 걱정 안 되냐고 시모에게 묻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으이그, 너무 나물 반찬만 하지 말고 밥상에 고기도 올리고 해야 한다. 닭고기나 돼지 말고 이런 좋은 소고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 고기 없으면 밥도 잘 안 먹어요. 훈이는 아빠랑 다르게 고기 없어도 밥 잘 먹는데 말이죠. 어쩜 입맛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훈이 걔는 클수록 영 내 아들을 안 닮았니? 네? 뭐 내 아들 안 닮았으면 널 많이 닮은 거겠지. 저는 시모가 헛소리해도 생일이고 좋은 날이라서 그냥 참았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시모 생일상에서 해방된 기념일이었고요. 그런데 시모는 생일상 안 차렸다고 속으로 저를 벼르고 있었나 봐요. 직원이 잘 구운 소고기 부위별로 하나씩 접시에 올려주자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접시에 놓인 고기까지 홀랑 가져갔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채식주의자라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러고는 남편 접시에 제 고기를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시모의 몰상식한 행동을 모른 척하며 좋다고 맛있게 먹는 남편이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어서 드세요. 나 챙기지 말고요. 으이그, 엄마가 안 챙기면 누가 널 챙겨? 얼른 먹어, 우리 예쁜 아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어서 잠깐 넋이 나가 있었죠. 소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주문했는데 제가 고기 한 점 먹는 게 그렇게나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생일상 안 차렸다고 벌이라도 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시부도 다 봤으면서 역시 본인 식사에 집중하느라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보였어요. 시모가 그러면 시부라도 나설 법한데 제 편이 없는 게 너무 어이없고 서러웠죠. 오죽하면 고기 구워주는 직원이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사모님도 좀 드세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채식주의자라서요. 당연히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남편과 시모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저는 투명인간 된 듯 저 빼고 즐거운 식사 분위기였어요. 네, 저도 손이 있으니까 소고기 그냥 제가 집어서 먹으면 돼요.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말았죠.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네요. 결국 저 빼고 남편과 시부모만 배부르게 먹고 저는 무표정으로 자리만 지켰네요. 그땐 남편과 시모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기분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식당에서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랑 찰밥 있는 작은 생일상 챙겨주더라고요. 다들 배부른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저는 순간 배고프기도 하고 음식이 아까워서 먹고 싶긴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괜히 바보처럼 식사를 못한 건가 후회도 됐고요. 그렇다고 무시당했는데 호구처럼 그걸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두고 시모가 아무도 안 먹어서 아깝다고 말하자 눈치 없는 남편이 그걸 저한테 먹으라며 내미는 거 있죠? 당신 미역국 좋아하잖아. 당신이 먹으면 되겠네. 얼마나 잘 먹었으면 트림까지 하는데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소고기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짜 미역국은 보자마자 제게 먹으라 하는 건지 너무 얄미웠어요. 네가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을 줄 알아?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쪽으로 생일 밥상을 밀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 생일상은 생일인 사람이 먹어야지. 엄마 배부르다면서요. 아니야, 나 먹으라고 식당에서 줬는데 먹어야지.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시모 배불러서 미치겠다며 소화제 찾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꾸역꾸역 미역국까지 다 먹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엄청 아깝게 생각한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쩜 그래?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너 나한테 맛만 보라는 게 눈으로 맛보라는 거였니? 아주 넌 잘만 먹더라. 배 튀어나온 것 좀 봐. 맛있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채식주의자라고 거짓말까지 쳐? 야, 내가 언제 먹지 말랬어? 난 그런 말은 한 적 없잖아. 네가 괜히 엄마 눈치 보느라 안 먹은 걸 왜 내 탓해? 그러길래 그냥 집에서 생일상 차려드렸으면 좋았잖아. 그럼 엄마도 심술 안 부렸을 테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유일한 외동아들인데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 당신 어머님이 심술 부리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네. 야, 나도 우리 집 귀한 외동딸이야. 그럴 거면 날 왜 데리고 갔어? 내가 무슨 너네 식구들 밥 먹을 때 세워두는 병풍이야? 당신 설마 돈 아까워서 우리 훈이도 안 데려간 거 아니지? 유치원생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말이야. 당황해서 얼굴 벌개지는 남편 보고 제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열받아서 그대로 남편 카드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죠.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분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 하원시키면서 더 비싼 소고기 집에 찾아갔어요.
남편 카드 시원하게 긁으니까 1분 만에 전화가 왔죠. 오늘 돈도 많이 썼는데 또 썼냐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들이 애초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처음부터 식당에서 같이 잘 먹었으면 되는 거였잖아. 어떻게 사람을 먹는 걸로 그렇게 서럽게 해? 당신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쩜 아무리 어머님 생신이고 주인공 따로 있다지만 난 정말 나만 한 식구 아닌 줄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혼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해맑은 아이 얼굴 보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시원하게 이혼하자는 말은 못 뱉었지만 열받아서 남편이랑은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들 밥만 살뜰히 챙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먹을 걸로 차별하지 말라며 서럽다길래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보고 배웠는데 왜? 뭐 문제 있어? 뭐?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나도 어머님처럼 내 아들만 챙길 거야.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2번 다신 그런 일 없게 한다고요. 각서를 쓰라고 시켰는데 정말 쓰고 있길래 저는 딱 1번만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시댁과도 일절 교류를 안 했어요. 주말에 밥 먹으러 가자는 시모의 연락도 여러 번 무시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시모에게 한마디 했는지 시모에게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좀 심했지? 미안하다. 어머님, 저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알지, 알어. 그래서 내가 너 해주려고 갈비찜 잔뜩 재워놨거든. 마음 풀고 먹으러 와, 응? 갈비찜 때문에 시댁에 간 거는 아니었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얼굴 보고 살아야 하니까 응어리는 풀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시모가 막상 저를 마주하면 또 늘 하던 것처럼 잔소리하며 눈치라도 줄 줄 알았는데 엄청 조용하더군요. 남편에게 확실히 뭘 듣기는 들었는지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엄청 챙겼어요.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시모가 제게 반찬 들이미는데 결혼 전에 저를 반겼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덕에 미움보다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날 정말 잘 먹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갈비찜 너무 많이 재웠다고 친정에 갖다 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사돈이 매운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지? 특별히 여기에는 청양고추 엄청 넣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엄마한테도 잘 전달해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갈비찜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와 화해하려고 혹은 제가 예뻐서 챙겨주는 갈비찜이 아니었죠. 자기야, 가면서 땡땡 베이커리 좀 들리자. 엄마가 좋아하는 빵집이거든. 갈비찜 가져가는데 뭐하러 또 빵을 사가? 아니, 갈비찜은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고 내가 엄마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요즘 밀가루값 엄청 올랐잖아. 빵값도 만만치 않은데? 뭐야, 아깝다는 거야? 아니, 내 돈으로 사는데 왜 그래? 기왕 가는 거 들리자고. 알겠어. 그런데 밀가루 값도 값이지만 이번에 장모님 아파트 값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 뭐? 뉴스 못 봤어? 그쪽 동네 다 올랐다고 뉴스 떠서 내가 검색해 봤었거든. 그래? 엄마가 말 안 해서 몰랐어. 아무리 뉴스가 떴다지만 처갓집 아파트 시세를 몰래 검색해 봤다는 게 참 정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밀가루값 얘기할 때부터 신경이 거슬렸죠. 그럼 갈비찜 갖다 드리면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장모님한테 물어봐. 아무리 모녀지간이라도 다 말할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갈비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봐야지. 뭐래? 근데 당신 장모님 집 비밀번호는 알아? 요즘은 본가 비밀번호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 그런데 미리미리 그런 것도 알아놔야 해. 오늘 가면서 장모님 집 비밀번호도 체크해보자. 장모님 명의로 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당신 거잖아. 가만히 있어봐. 비밀번호는 당신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위인 나도 알고 있어야 하겠네. 딸이랑 공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위인 당신이 왜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려고 해? 그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한 가족이잖아. 당신 설마 나 의심해? 아니, 의심이고 뭐고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장모님 연세도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도어락뿐만 아니라 이참에 장모님 통장 비밀번호도 미리미리 체크해둬. 요즘 돌연사나 교통사고도 많은데 갑자기 훅 가시면 어떡해?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 말들이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미쳤어? 재수없는 말을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뭐가? 그리고 우리 엄마 아파트가 왜 내 아파트야? 그거 우리 엄마 거야. 내가 가질 생각 전혀 없거든? 아, 그럼 당신 논리대로 나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현관 비밀번호랑 통장 비밀번호 다 공유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러니까 내 말이 딱 그거야. 네가 우리 엄마 비밀번호는 알아서 뭐하게? 아니, 장모님은 혼자시잖아. 친정 가는 길 내내 문홀리의 남편과 말싸움을 하느라 신경이 곤두섰죠. 친정엔 저 혼자 들어가서 갈비찜만 갖다 주고 바로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치사하게 시모가 챙겨준 갈비찜을 꼭 자신이 드릴 거라며 쫓아오더라고요.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설마 이러려고 시모가 갈비찜 챙겨준 건가 싶었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은 한 번 더 친정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르냐고 묻더군요. 사실 엄마 집 비밀번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빤히 보길래 거부감 들더군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 해도 그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날 어찌저찌 엄마한테 갈비찜 가져다 드리고 넘어갔어요. 남편에게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선을 제대로 넘더라고요. 장모님 갈비찜은 잘 드셨을라나? 맞다. 엄마가 잘 먹었다고 전해달랬는데 깜빡했어. 통 가져가라고 연락 왔었는데 일이 바빠서 답장을 못했네. 내가 가지러 갈까? 당신이? 왜? 나 퇴근하는 방향이 어차피 같잖아. 그럼 그래줄래? 엄마한테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게. 아니야, 내가 들릴 때 전화 드리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맡겼는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수진아, 그게 정말 네 생각이니? 어? 엄마 뭐가?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오라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걱정된다고 굳이 집에 찾아온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편하게 누워 계시라고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문자로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엄마는 직접 열어주겠다고 편하게 벨 누르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계속 비밀번호를 달라고 고집을 피웠대요. 아무리 사위라지만 엄마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엄마가 끝까지 비밀번호 안 알려주셨는데 남편은 벼랑간 시모랑 같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시모는 지나가다가 아들 차 얻어 탔는데 그 김에 사돈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말했고요. 시모는 엄마가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부담스럽게 죽까지 끓여준다며 안방에 누워있으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계속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슬쩍 나가보니까 남편이 말도 없이 친정집 내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나? 장모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 내 집 사진을 찍는데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쓰나? 그냥 부동산에 문의하려고 찍는 거예요. 무슨 문의를? 남편과 시모는 그때부터 몸도 좋지 않은 엄마를 앉혀놓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최고점일 때 아파트 팔고 하나뿐인 외동딸 서포트 하라고요. 친정아빠도 안 계시는데 믿을 구석이라곤 엄마밖에 없지 않냐면서요. 그러곤 친정엄마께 미리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대하듯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은행별로 비밀번호도 다 정리해서 제게 다 알려주라 했다네요.
둘이서 아주 작정한 듯 엄마의 혼을 쏙 빠뜨려 놓고 가버린 거죠. 그것뿐인 줄 아니? 한서방이 나한테 깔끔한 신축으로 월세방 얻어주겠대. 아파트 시세 올랐을 때 팔라는데 어찌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 내가 멀쩡한 내 집 두고 갑자기 어딜 가니? 사돈도 합세해서 다 딸 위한 거라 하는데 너 정말 엄마가 아파트 팔았으면 좋겠어? 요즘 너희 생활 어렵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그거 절대로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라니.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통화하는 내내 친정엄마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고 속상해서 우셨어요. 저는 남편에 이어 시모까지 왜 자꾸 M1 엄마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어린 제 아들이 엄마 집 문 앞에서 하는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꼭 비밀번호 외워오랬어. 숫자 놀이 한다고 했어. 어? 푸나, 혹시 어떤 할머니? 아빠 할머니가. 엄마 할머니 비밀번호 가르쳐 달랬어.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외할머니를 엄마 할머니라 불렀고 친할머니를 아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시모가 어린 손주한테 외할머니 집 비밀번호를 외워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 몰래 사진까지 찍고 그놈의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서 뭐 어쩌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러는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니 시모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훈이한테 저희 엄마 집 비밀번호 알아오라 했어요? 아이고, 네가 물로 터져서 그랬지. 갈비찜 해줬으면 그걸로 해결했어야지. 너네 엄마 아파트값 엄청 올랐잖아. 엄마 죽고 물려받으면 늦어. 아파트 똥값 된다 너. 그 아파트는 지금 그만큼 올랐을 때 얼른 팔아야 해. 부동산에 얼른 내놓고 리모델링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호수보다 깔끔하니까 더 얹어서 내놓아도 충분히 팔릴 거야. 내가 이미 내놓은 집들 다 보고 왔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치매라도 걸렸을까 봐? 차라리 치매 걸린 거였으면 좋겠네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너 시어미한테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냐? 그럼 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곱게 말할 거라 기대했어요? 당신 아들이랑은 이혼이에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진작 했어야 했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예, 이혼이라니 안 된다. 수화기 너머로 애걸복걸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전화를 끊어버렸죠. 엄마의 아파트를 탐내고 있는 남편과 시모. 제가 뭘 어떻게 그들을 더 보듬겠어요? 단번에 이혼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아니란 반응이더군요. 아니, 그때 아파트값 올랐다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그 아파트는 외동인 당신 거라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겠다 싶었지. 근데 엄마 말로는 지금부터 관리해서 팔아야 한다잖아. 기껏 갈비찜에서도 먹이고 장모님 갖다 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도 나도 많이 답답했어. 솔직히 장모님 월세도 내가 내드리려고 했는데 무조건 싫다고 하시니까 나도 이젠 섭섭하다.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부를 위해서잖아. 아주 미쳤구나. 너도 네 엄마도. 이거 지금 죄 짓는 거야. 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 남편 뺨을 시원하게 갈기고 짐 싸서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게 다 남편이 없어서 그들이 얕잡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에 이런 추잡한 꼴까지 다 겪는다며 가슴을 퍽퍽 치며 한탄하셨어요. 너무 비참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피해를 끼쳤잖아요. 얼른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엄마에게 단단히 일러뒀어요. 이건 아빠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가 이상한 거라고 말이죠.
당연히 엄마 역시 제 잘못 아니라며 저를 다독이셨고 정신 차리는 대로 엄마랑 친한 변호사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주 천하태평이더군요. 붙잡을 때는 언제고 또 다르게 머리 굴렀나 봐요. 서로 머리 복잡하게 소송으로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네가 내 아들한테 5천만 원만 줘라. 그럼 네 아들 양육권이랑 친권 우리가 다 포기해 줄 테니 내 아들도 새 출발은 해야 하지 않겠니? 겨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해하는 너나 네 엄마 때문에 지금 우리도 피해보는 거잖아. 가족끼리 비밀번호 공유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아파트 팔아서 놔달라고 했냐? 너 가지라고 떠먹여줘도 왜 받아먹질 못해? 정말 그거면 돼요? 5천만 원? 당신이 말해봐. 당신 5천만 원 주면 훈이 안 볼 자신 있어? 나도 엄마 의견이랑 똑같아. 솔직히 애는 엄마가 알아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부터 의심 가던 거지만 훈이 나랑 너무 안 닮은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깔끔하게 5천만 원만 줘. 뭐? 그래, 5천만 원 줄게. 역시 너란 인간 부성애고 뭐고 없구나. 저는 5천 원짜리 지폐를 남편놈 얼굴에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시모 얼굴에 차례로 던졌어요. 남편이 사태 파악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악하더군요. 시모 역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했고요. 야, 너 미쳤어? 어머나, 이게 교양업계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 얼굴에 돈을 던져? 왜? 기분 나빠요? 나랑 우리 엄마 그리고 훈이까지 우습게 알길래 나도 당신들 우습게 알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훈이가 누구 닮아서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데 감히 우리 훈이를 그딴 식으로 언급을 해? 유제품 알러지는 흔한 거잖아. 그래, 너 덜 맞았구나. 저번에 맞은 뺨으로 충분하지 않지? 저는 친자검사 해봐야겠다며 남편에게 머리털 내놓으라고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줬어요. 그만해. 아프다고 진짜. 너 나 대머리 되면 책임질 거야? 시모는 본인 아들 머리통 흔드는 장면 보고 아주 개거품 물었어요. 그래서 활용점정으로 남편놈 얼굴 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려줬네요. 겨우 그 몇 대 맞은 생채기랑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던 시부는 결혼을 잘못했다면서 혀를 끌끌 차고 나가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을 한참 잘못했네요. 아드님한테 이렇게 하자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야, 너 이참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어때? 나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댁들도요. 하자의 원인이 다 부모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독한 것 말하는 것 좀 봐. 예, 친정 재산 좀 나눠 가지면 어디 덧나냐? 꼭 그렇게 못되게 굴어야겠어? 어차피 늙은 친정엄마 나중에 아프면 딸이 모셔야 할 거고 그때 되면 내 아들이 장모님 뒷바라지 다 할 텐데 말이다. 도대체 넌 왜 이렇게까지 발작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아파트 비쌀 때 팔아서 이익 남기면 너도 좋고 너희 엄마도 좋은 거잖아. 그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왜 당신들 뱃속 채울 궁리를 우리 엄마 아파트로 하냐고요. 그럼 내가 당신들 재산 죽기 전에 미리 나눠 가지자고 달려들면 가만 있을 거예요? 당신 아들을 위해서? 뭐? 이게 감히 뭘 넘보려고 해? 그러니까요. 열받죠? 왜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 못 하세요? 내가 댁내 아들 새 출발은 꿈도 못 꾸게 해줄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아들은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넌 네 아들이나 신경 써. 친권, 양육권 다 가지려면 얼른 5천만 원이나 준비하라고. 시모가 하는 행동을 봐선 누가 보면 정말 제 아들이 친손주가 아닌 줄 알겠더라고요. 배 아파서 대를 이을 핏줄 낳아줬더니 홀대하는 건 뭔가요? 자기 아들 대를 끊고 싶은 건가 싶었어요. 곧바로 저는 엄마 친구인 변호사 이모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소송이 제 쪽으로 유리해지자 남편은
갑자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 눈물 콧물 흘리더군요. 하지만 이혼하지 말자는 이유도 결국 저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양육비의 위자료까지 어지간히 혼자 감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죠. 우리 훈이 생각해서 이러지 말자. 어? 이혼이라니 애가 아직 3살인데. 훈이 생각했으면 정말 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할머니라는 인간은 애한테 외할머니 비밀번호 알아오라 하질 않나. 아빠라는 놈은 친자식인지 의심간다 하질 않나. 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너랑 내가 회복될 것 같아? 아니, 절대. 그리고 너랑 네 부모 소름 끼쳐서 내가 너랑 더 이상 어떻게 살겠니? 아픈 우리 엄마 누워있는데 집 사진 찍고 싶디? 그게 네 집이야? 꿈도 야무지다. 어디 감히 멀쩡히 살아있는 장모님 아파트를 탐내?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그러자고 해서 내가 휩쓸린 거야. 전부 내 의견이 아니었다고. 가증스러운 사과하지 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너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네 엄마한테 휩쓸려서 살아. 그게 네가 받을 벌이니까. 나 돈 없어. 월급 얼마나 한다고 양육비까지 받으려 해 정말? 그래, 본심은 꼭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뻔뻔하게 바짓가랑이 붙잡는 남편놈 냉정하게 내치고 떠났어요. 저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속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제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엄마의 아파트 값은 그 후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받게 신혼집으로 구했었던 저희가 살던 아파트 값 역시 많이 뛰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전 남편 이득 볼 거 생각하니 저는 살짝 배가 아플 뻔했어요. 하지만 술 취해서 전화 온 전 남편 때문에 저는 배꼽 잡았네요. 여보세요? 너 그거 알아? 우리 아파트 값 엄청 오른 거? 너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했니? 전 남편이 아파트 값 올랐다고 자랑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냅다 전화기에 대고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어요. 으씨, 내가 그때 너랑 이혼만 안 했어도, 급하게 아파트 팔지만 않았어도 지금 그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2배야. 지금 2배로 뛰었어. 이혼하고 전 남편이 급하게 똥값의 아파트를 판 겁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도 다니면서 위자료랑 양육비 줄 돈이 안 생겨서 팔았대요. 그러곤 아예 시댁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말대로 이혼 안 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아파트값 오른 거 엄청 득이 됐을 텐데 같은 생각 잠깐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놈이 고통스러운 게 제 행복이니까요. 저는 이혼 잘 마무리하고 위자료 두둑히 챙겼어요. 아들 클 때까지 달마다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남편과 전 시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죠. 제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같이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같이 살 때는 애를 그다지 예뻐해 주지도 않더니만 갑자기 그 무슨 속셈인가 싶었죠. 물론 그들이 저한테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제 아들이 원한다면 전 남편 얼굴은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아들에게까지 제가 겪은 일 다 말하면서 그들이 너한테 그랬다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만나놓고 전 남편은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당연히 아들 얼굴 안 보여줬어요. 친정엄마 아파트 탐내고 내내 제게 맡겨놓은 듯 5천만 원 달라는 전 시모의 말이 찜찜했었는데 뒤늦게 그 내막을 알게 됐어요. 지금껏 조용했던 전 시부가 사고를 친 거였더군요. 시댁 아파트를 가지고 빚내서 노름을 했었나 봐요. 집이 경매 넘어갈 위기를 저를 통해서 모면하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희 엄마 아파트 욕심냈고 안 되니까 제게 5천만 원이라도 요구한 거예요. 결국 제게 돈을 못 받으니까 전 남편 아파트까지 팔았던 거고요. 전 남편은 저희 카페로 찾아와서 자기 불쌍하지 않냐며
돈을 못 빌려주겠으면 양육비라도 받지 말라고 뻔뻔하게 굴었어요. 나 정말 답답해. 그 좁아터진 오피스텔에 부모님까지 모시느라. 그건 네 사정이고 이번 달 양육비나 똑바로 입금해. 너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정말 나 모르는 척 할 거야? 네가 뭔데? 나야 훈이 아빠지. 그래, 너 훈이 아빠지. 그러니까 양육비 입금 제대로 하라고. 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님 카페 손님들이 쳐다봐서 창피했던 건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전 남편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존에 차렸던 카페도 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죠. 다름 아니라 저희 엄마가 아파트값 절정에 올랐을 때 파셨거든요. 엄마가 건물을 운 좋게 잘 샀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이혼한 딸 뭐가 예쁘다고 가엾다면서 방 하나 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의 2자리를 통째로 내주셨죠. 이미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마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현재 3층에 엄마 사시고 2층에는 저랑 아들이 살고 있고 1층에는 제 카페를 새롭게 열었어요. 그런데 또 정말 우연하게도 제 가게에 시모가 왔더라고요. 악연이 참 끈질기죠. 전 시모가 카페에 자주 다니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친구들 따라서 우연히 들른 거였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네 카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알고 온 거예요? 아님 모르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뭘 너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겠어? 웃기는 애네 정말.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알았더라면 아마 꼴 보기 싫어서 안 왔겠지. 꼴 보기 싫은 건 피차 일반이네요. 여기 사장은 어딨냐? 너 손님한테 이딴 식으로 해도 돼? 난 네 카페 사라졌길래 어디서 뭘 하나 싶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나 보지? 하긴 요즘 땅값이며 월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뭐 알바하는 거니? 내 아들 인생 망치더니 잘된 꼴이다. 전 시모는 제가 무슨 대답도 꺼내기 전에 혼자 신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군요. 얘들아, 와서 내 며느리 꼴 좀 봐라. 이혼하고 카페 쫄딱 망해서 여기서 알바나 하고 있네. 게다가 전 시모는 자기 친구들이랑 왔는지 갑자기 친구들을 제 앞으로 불러 모아서 대놓고 제 흉을 보기 시작했죠. 그때 알바생이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전 시모는 용케 다시 카페 열었냐고 비웃었어요. 그래봤자 다 은행빚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원래 하던 카페는 월세라서 그냥 정리했죠. 여기는 저희 엄마 건물이에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월세도 안 받겠다고 하시네요. 어쩌죠? 저는 누구처럼 인생 망하지 않고 이렇게 카페도 새로 열고 누구보다 잘 살고 있네요. 뭐? 여기가 정말 아니, 너네 엄마 건물이라고? 엄마 아파트 값이 그 이후로 더 올랐거든요. 나중에 엄마가 이 건물 통째로 물려주신다는데 덕분에 저 건물주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 남편 통해서 들었는데 남편분이 사고 거하게 쳤다면서요? 집은 경매 넘어갔는데 아직 카페 오고 그럴 여유가 남아있으신가 봐요? 그 자식은 그걸 또 왜 말을 해서? 어머 순자야, 너 집 경매 넘어갔어? 어머, 그럴 리가 있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꽤 치장하고 나타났길래 집안 사정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창피한 건 아는지 자기 친구들 두고 쌩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괜히 제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었어요. 저는 뭐 아무리 악연이라지만 제 입을 또 굳이 더럽히기 싫어서 그냥 몇 가지만 대답해주고 입 다물었네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제게 고생 많았다며 음료랑 빵을 잔뜩 팔아주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먼저 연락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는 양육권이랑 친권 5천만 원에 포기한다고 다 필요 없다 해놓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죠. 그리고 엄마 건물이라고 밝힌 이후
저도 나름대로 있었답니다. 장모님 건물 샀다며? 뭐? 그럴 거였으면 이혼 사유가 전혀 맞지 않잖아. 장모님도 다 내 탓해놓고 결국 아파트 팔 생각이었던 거지. 네가 괜히 예민해서 훈이한테서 아빠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뺏은 거야. 뭐라는 거야? 먼저 양육권 친권 타령하면서 5천만 원 들먹인 게 누구더라? 됐고, 이제 나도 훈이 아빠 자리를 다시 되찾을 거야.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권리라. 당신 훈이 아빠로서 자격을 찾고 싶은 거야? 아님 우리 엄마 건물이 또 탐나서 그러는 거야? 뭐, 난 너만 좋다면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훈이 생각해서라도 그게 좋은 거니까. 미친놈. 뭐? 너 양육비 4개월이나 밀렸어. 번호 바꾸고 잠수 타더니 이제서야 연락이 되네? 알지? 계속 밀어봐 어디.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한다. 야, 네가 정말 훈이 생각한다면 돈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 보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게 바로 네 권리야. 그니까 더 징징거리지 말고 입금이나 해. 더 지체하면 미지급 소송 들어갈 거니까.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고 싶어? 본인한테 남은 거라곤 회사밖에 없어서 그런지 회사 이야기 꺼내니 바로 깨갱하더군요. 참 부성애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친자식 아닌 것 같다고 상처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꼴이 우스웠죠. 그리고 결혼 후든 이혼 후든 왜 장모님의 재산을 탐내는지 도무지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사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전 남편과 전 시댁 이야기를 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안 꺼내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컸을 때 혹시라도 그들에 의해 피해보지 않게끔 이젠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식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더니 자식 혼자 올바르게 다 크면 부모랍시고 나중에 찾아와서 생색내면서 자식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전 남편이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이혼 끝에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분수도 모르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살자가 제 모토가 됐죠. 앞으로도 제 분수에 맞게 잘 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